음식 영화와 부산의 음식이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음식 영화 축제,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가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영화와 음식의 특별한 만남이 기대가 되는데요.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 박명재 프로그램 디렉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푸드필름 페스타, 정확하게 어떤 축제입니까? 음식도 있고 영화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푸드필름 페스타는요, 예. 흔히 저희가 즐겨보고 있는 영화, 근데 그 영화 중에서도 음식을 테마로 한 영화들을 주로 상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영화들을 상영을 하고, 그리고 그 영화 속에 나왔었던 음식들을 영화인이 아닌 셰프라든지, 그리고 음식 평론가, 그리고 네. 음식 전문가 분들이 직접 관객들과 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화제와 달리 음식에 대한 테마에 대한 영화들을 상영을 보고 다 같이 그 영화 속에 나왔었던 음식들이 과연 어떤 의미로 되었었고, 그리고 네.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고요. 그 영화 속에 나왔었던 음식을 또 셰프와 함께 같이 관객들이 즐겨보면서 또 색다른 영화의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음식을 먹는 건 아니지요? 저희가 일부 프로그램에서는요, 예. 영화를 보면서 또 음식을 즐길 수도 있게끔 마련을 하고 그렇게도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배우들의 뭔가 음식을 먹으면서 일으키는 그런 반응들을 직접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영화를 보게 되면요, 예. 영화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장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나오는 사운드라든지, 그리고 그런 CG3 조명들, 그리고 연기자들의 어떤 배우들의 어떤 디렉팅 같은 것들이 예. 철저히 관객들이 봤을 때 몰입감이 생기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맛있는 소리가 나게끔, 그리고 맛있는 모습이 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흔히 군침을 삼키거나, 네네. 또는 그 음식이 먹고 싶어지거나, 또 그 음식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상들을 영화를 보면서 직접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그 영화 상영회가 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요 상영 프로그램들 중에 관객들이 직접 영화를 보면서 음식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영화가 끝난 뒤에 또 별도의 장소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테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주제로 하거나 소재로 한 영화들은 많이 봐왔습니다만 음식과 영화의 만남, 그 자리에서 음식을 또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컨셉이 상당히 좀 이색적인데요. 어떻게 이런 그 기획을 하게 되셨는가요? 저희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그 영화를 보면서 최근에 이제 뭐 4D라든지 그런 입체 현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증강 현실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그 영화 속에 빠져드는 듯한 몰입감을 최대한 줄 수 있는 장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그 장치적인 것들보다는 실제로 먹어볼 수 있는, 음식은 실제로 먹어볼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깊은 몰입감을 줄 수 있고 또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면 좀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영화와 음식의 어떤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잘 뜯어보면 사실은 저희가 영화를 볼 때 흔히 팝콘이든지 또는 간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보면 더 집중이 잘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영화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음식을 더 즐기게 되면 조금 더 몰입감이 생기고 관객들도 그 영화에 대한 감동을 배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해보면 오히려 영화와 관객들이 조금 더 깊게 서로 몰입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즐거운 시너지를 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끔씩 영화를 볼 때 뭐 오징어 다리를 사오거나 이렇게 맞습니다. 냄새나는 음식으로 괜히 영화의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분이 계셔서 좀 안타까웠는데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게 더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영화관이라는 공간들이 제약적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통제될 수밖에 없는 공간들이었지만 이 공간만큼은 좀 그런 부분들이 허용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축제 속에서는 그동안 통제되었었던 범주들이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축제가 부산에서 열린다는 게 또 상당한 의미가 있을 텐데 부산이 뭐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영화의 도시라고도 일컬어지는데 부산의 음식이 이런 좀 영화 쪽에서 본다면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부산의 음식이 대중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면요, 부산에 참 먹을 거 없다라는 얘기들을 드문드문 하세요.
그리고 먹을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네. 굉장히 축약돼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돼지국밥이 있고 예. 밀면이 있죠.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뭐 잡채 당면이라든지 씨앗 호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부산을 요목조목 잘 뜯어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음식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역민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음식 문화들도 있고 예.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음식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란 지역이 굉장히 독특한 역사성을 가지고 또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전쟁이라는 공간이 또 있었고 예.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식문화의 정파적인 들어왔었던 유일한 통로 중에 하나가 사실 부산이었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부산에서 한국에서 부산에 대한 그 식문화를 얘기할 때 부산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부산의 다양한 음식 문화들이 있고 그런 문화들을 영화적 관점이든지 그리고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적합한 곳이 부산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이 영화 축제를 통해서 그런 콘텐츠들을 스토리들을 많이 발굴해서 부산 지역이 하나의 미식 문화 도시로서요.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행사 얘기를 좀 해보죠. 먼저 이번 푸드필름 페스타의 영화가 몇 편이나 상영이 됩니까? 저희가 총 다큐멘터리를 포함해서 13편의 영화가 13편이요. 네. 모두 당연히 음식을 주제로 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다 음식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예. 개막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식 영화로 좀 보기 힘든 영화 중 좀 하나입니다. 특이한 사례입니다. 네, 맞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했는데요. 예. 이 영화의 개막작 선정은 사실 이제 프로그래머들보다 운영위원장인 황교익 선생님이 예. 네, 이 개막작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관객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영화를 볼 때 영화 속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들이 또 다른 영화들은 많이 있거든요. 꼭 음식이 메인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 속에서 나왔던 그 음식에 대한 사회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다른 영화에서도 충분히 풀어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처럼 음식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인간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린 쉽게 놓쳐가고 있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던지고 싶은 메시지들은 사실 모던 타임즈에서 나오는 음식에 대한 음식 먹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음식 먹는 이야기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이 지금 현대 사회와 너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영화 속에 보면 찰리 채플린이 산업화하는 그 공장 속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그 공장의 일의 능률을 올리고 싶은 사장이 노동자들한테 강제로 음식을 먹여주는 기계를 개발하게 됩니다. 네, 곧 그 의미가 지금 현재 패스트푸드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 먹는 것을 즐기기보다는 점점 더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한 연료적 가치로서 음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관점들에 봤을 때 모던 타임즈가 일단 우리 영화제의 어떤 전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단순한 음식의 맛이나 그런 것들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남겨주겠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개막작 외에도 다양한 음식 영화들이 나올 텐데요. 관객들에게, 시민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영화들 뭐가 있을까요? 물론 모두 다 추천하고 싶으시겠지만. 맞습니다. 모두 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두 다 추천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봤었던 영화들 중에 몇 가지 재밌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개봉되지 않았었던 작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작품들 중에 다큐멘터리 버려진 것들의 요리법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새로운 접근 방법의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도 좀 신선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잊고 살았었던 거, 중요하지만 잊고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버려진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물질만능주의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고 이런 가족도로 다니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음식에 대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저희가 먹는 것들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잊혀지고 있는데 그런 버려진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있는 것들을 찾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맛있는 것들을 먹기 위해서 버려지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죠.
사실 영화만 놓고 본다면은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감독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영화제에서 관객과의 대화다, 뭐 감독과의 대화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번에 푸드필름 페스타에서도 이런 식의 자리가 많이 마련되지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쿡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쿡톡이라고 해서 직접 영화인들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요. 영화를 제작했었던 감독이라든지 배우분이 나와서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영화 속에 나왔던 음식들을 위주로 그 음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음식 평론가라든지 그리고 요리 연구가 또는 전문 현직 셰프 분들이 나오셔서 이 음식에 영화 속에 나왔었던 음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예.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한 역사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관객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건요. 예.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 결국에는 음식이 테마가 되고 있는 이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도 있지만 오히려 그 주인공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이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다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재밌는 사실들이 좀 지난해 저희가 테스트 회전을 통해서 예.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인들이 영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관점과 그리고 요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이야기 관점이 틀리다는 것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관객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새로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양한 시각에서 영화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그 영화 말고도 또 다양한 부대 행사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대 행사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영화 축제를 하면서 영화를 좀 쉽게 접하고 그리고 영화의 전당이란 멋진 공간에서 예. 시민들이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맛있는 감동들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광장, 저희가 2,000석의 야외 광장에서 영화 상영도 하지만 영화 상영 전에 일반적인 음악, 뮤직 공연과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해설, 그래서 셰프라든지 영화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상영되기 전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주시고요. 사전에 먼저 좀 사전 지식을 좀 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저희가 3편의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야외 광장에서 맛있게 음식을 또 즐길 수 있게끔 저희가 푸드트럭이라든지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는 어떤 팝업 스토어들을 예. 저희가 구성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사서 그 테이블 위에서 저희가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외 광장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 컨셉 이름은 이제 포트럭 파티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야외 광장에 지금 잔디밭을 이렇게 깔았어요. 잔디밭을 깔아놓고 네네. 그 위에 흰색의 테이블들을 깔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테이블 위를 이제 관객분들이 직접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컨텐츠를 채워서 영화와 그리고 음악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면서 이 더운 날씨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영화 축제이자 음식 축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부산을 대표하는 맛집들도 이번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부산을 대표하는 맛집이라고 하지만 많이 알려진 맛집들은 아닙니다. 많이 예. 알려진 맛집보다는 젊은 셰프들 그리고 청년 셰프들이 하고 있는 작은 가게 공간들이 저희 그 마케둠이라는 프리마켓이 있습니다. 예, 그 예. 프리마켓 속에서 같이 이렇게 오밀조밀 섞여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역시 뭐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행사가 25일까지 이어지죠. 네, 맞습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뭐 행사장을 계속 찾으실 테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가실 텐데 행사장을 찾을 부산 시민분들께 마지막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는요,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또 맛있는 도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영화와 또 맛있는 영화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 즐거운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는 공간에서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푸드필름 페스타가 또 부산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